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방한 일정과 날짜 조율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방한한다는 것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온다 안 온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오는 거로 돼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정 조율이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지난 특히 이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 아무런 산무회담이라 있잖아요. 정상회담에 공동 성명도 없고 또 이 공동 언론 발표문도 없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이 성과 없이 끝났다 이런 평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과연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부터 3번에 걸쳐서 오는데 그때 한 번도 서울에 안 온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많았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뭐 느닷없이 이제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공식 방문인지 뭐 국빈 방문인지 실무 방문인지 이런 방문의 격 예. 이런 것도 아직 전혀 확정이 안 돼 있고 또 구체적인 동선 일정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논의 의제 이런 것이 전혀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 조율 중에 있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 막판에 가서 우리 정부는 뭐 처음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방한 초청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간다고 그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언론에다가 이 새벽에는 문자로 보내고 아침 이제 근무 시간이 돼서는 이제 정식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이제 이번에 사실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 제일 큰 의제가 뭐예요? 북한 핵 문제 아니겠어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송두리째 무시하고 뭐 중재자 역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예,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과 그다음에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판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이 북한 핵 문제와 관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도움을 받을 게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받으려고 하는지 예. 또 미국은 우리 정부한테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 이게 이제 초점인데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얘기를 보면 한미 간의 북한 핵을 다루는 기본 전략 면에서 지금까지 나온 그 이 의견의 차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메꾸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저는 조금 이 비관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자, 미국 가서 2분뿐이 못했는데 여기 와서 한다는 것도 뭐 사실 큰 시간을 할애할 것 같진 않아요. 예. 미군 기지 방문하고 잠시 청와대 왔다 가는 뭐 요 정도 아주 간단한 일정을 소화할 것 같은데요. 북한에 대한 어떤 고강도 압박과 관련된 뭐 경고 메시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뭐 쌀 지원하고 대북 제재 해제하고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은 계속 그걸 얘기하겠지만 말이죠.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내 한번 분위기를 보세요. 미국은 하노이 회담 지금 이후에 지금까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빅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핵을 완전히 푸는데 포기하라. 그런데 거기에는 핵만 들어간 게 아니고 생화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요런 것까지 북한이 다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라. 이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고 그 제재를 풀려면 그런 비핵화가 완료되었을 때 제재를 풀겠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리고 연말까지 김정은이가 지금 연말을 시한을 김정은이가 먼저 설정해 줬잖아요. 연말까지 미국이 빅딜 전략 포기하라는 게 이제 김정은이 생각인데 미국은 연말까지 김정은이가 미국이 얘기한 빅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도 길 바꾸겠다고 딱 폼페이오가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미국이 이번에 문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해서 이런 대원칙에서 양보하고 노선을 바꿀 가능성이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식량 지원 문제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개성이라든가 금강산강 문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북한에서 바로 식량 같은 거 가지고 생태 내지 말라고 욕을 하면서 한 게 한국 똑바로 개성공단 풀어라 치고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정부의 이 핵 문제와 관련한 전략의 기조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뭔가 김정은한테 선물을 줘가지고 선물을 받아먹고 난 김정은이가 말을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정말 핵 폐기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는데 김정은이가 지난 2차, 3차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1,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놓은 핵 폐기안, 그거 한번 보시라고요. 과연 그 김정은이가 좀 선물 한두 개 준다고 그걸 받아가지고 핵을 다 포기하겠는지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략의 기조면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한테 다가갈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해요. 그리고 미국은 희박한 게 아니라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언론의 일각에서는 이거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결국 서로가 대외적인 발표면에서는 한미 공조를 제대로 하기로 약속했다. 동맹을 잘 하기로 했다. 뭐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발표는 하겠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미국이 생각하는,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거, 야, 이거 돌아올 수 없는 강만큼 이 이견이 크구나. 이런 것만 확인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이견이 너무 크고 말이죠.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대북 제재 완화, 북한 쌀주기 여기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와갖고 서로 회담을 한다고 한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길한 예감 중에 하나가요. 예. 지금 러시아가 끼어들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예를 들어 시진핑이가 뒤에서 김정은이 밀어주다가 트럼프한테 되게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억눌리고 있잖아요. 네. 시진핑이가 지금 트럼프에서 기를 못 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북한 문제에 관해서 북한 편을 못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튀쳐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푸틴인데, 푸틴이 한 얘기가 굉장히 저는 불길해요. 뭐냐? 푸틴이 저 폼페이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지금 한반도에서의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남한에 있는 핵도 없애야 된다. 그 뭐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우산 보호 정책을 철폐하라. 그 미국의 핵 위협도 없애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다. 네. 아주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 푸틴 누굽니까? 지난번에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 생각하는 거 중재자 역할 할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당신이 중재자 역할 좀 해. 이렇게 됐잖아요. 둘이서 중재자 역할 하라고.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푸틴이 그 정도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남북한이 우리는 이미 전술핵이 없어서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이 본토에 가지고 있는 핵 정책, 그걸 핵 우산 보호 정책, 이것까지 없애라고 나오니까 김정은이는 이미 블라디보스톡 갔을 때도 핵을 포기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북한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껴가지고 지금 핵 문제가 쉬워진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네.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자기 입으로 푸틴한테 그걸 중재자 역할을 해서 미국한테도 전해주고 중국한테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푸틴이 미워서라도 푸틴이 얘기하는 비핵화안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은 더군다나 푸틴을 제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견제하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그런 파국에서 푸틴이 판을 지금 허틀어 놓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오면 야, 이거 푸틴이 이번에 한미 정상할 때 적당히 옛날처럼 점잖하게 FFV라 얘기하면 푸틴이가 또 기고만장했구만. 이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라도 더 빅딜 전략을 강하게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미 정부는 당연히 오래전부터 플랜 B를 다 책상 속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만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김정은이가 협상의 틀에서 튀쳐나간 것을 막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외교적인 레토릭만 계속하잖아요. 자극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이번에 딱 트럼프 대통령 오면 그건 우리가 공표 안 하면 돼요. 플랜 B도 단단히 갖춰갖고, 지금 김정은을 살살 군사 위협, 이 도발의 강도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플랜 B도 이번에 좀 다듬어 놓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끝까지 이 도발을 하면서 계속 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말하자면 협상 국면에서 이탈하겠다, 이것이 확실하게 보일 때는 레짐 체인지로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만이 레짐 체인지와 플랜 B를 실질적으로 이 작동을 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전략이 살아있고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다는 이것을 김정은이가 알아채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비상수단도 반드시 이제 정상 차원에서 강구할 때가 됐다. 안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제 내가 이 정도까지 도발해도 미국하고 한국하고 꼼짝 못하는구나,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세호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게 이번에는 압박을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예.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20만 빨리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레짐 체인지를 간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군사 옵션, 플랜 B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와서 문재인에게 좋은 말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옥현 차장님의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